안녕하십니까. 예, 참 시간 빨리빨리 잘 가네요. 이제 4월도 거의 이제 마무리고 그런데 이제 1차 시험도 다가오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1차에 집중하느라 2차 조금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시험을 1차 앞두고는 이제 아무래도 1차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준비하신 분들은 1차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이제 2주 조금 이제 신경 써서 이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차도 미루지 마시고 혹시 뭐 수업 빠지고 1차 준비하느라 빠지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나중에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 개정된 이론서로 하니까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보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이론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론서에 최종적으로 반영된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예전에 이제 개정 약관에서 우리가 프린트 자료 나누도록 한번 수업한 적 있잖아요. 그럼 그거 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개정 약관 한 거는 그것은 이론서에 반영되기 전 약관 내용만 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약관 내용이 실제로 이론서에 그대로 반영되는 게 있고 또 잘못 반영되고 또 빠뜨리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론서를 토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서에 이제 반영된 것만 가지고 이번에 새로 바뀐 것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시 나눠드렸으니까 이제 여기인 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론 정리 수업하면서 이제 또 4월 올 과정에서 이걸 그때 파트에서 다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윤곽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알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이론서에 등장한 거 이제 총정리입니다. 이거 이번에 농구먼에서 3월 31일 날 1차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된 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확정된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죠. 이번에 이제 새로 신설된 품목이 녹두, 생강, 참깨고요. 그 다음에 과수사종이 이제 종합비용으로 다시 또 하나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가입 자격이 보통 우리가 뭐 금액으로 200만 이상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면적을 300 이상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3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이것도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이제 이것은 바뀐 거예요. 자, 전체 다 뭐라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이제 가입하십니다. 이거 이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면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알아내죠. 5점짜리 대비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불편하게 바뀌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과수사종하고 병, 이 둘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했는데 이게 이제 밭작물 또 다 들어왔어요. 또 보리도 들어오고요. 논작물 중에. 자, 그러면 이제 사과배, 단감, 떫은감, 과수사종하고 벼는 3338, 5665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기 보시면 과수 품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하고 여기 보리 이제 논작물이 있는데 과수는 포도, 복숭아, 망감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외운다고 했어요? 마, 양파, 양배가 감옥에서 콩보리밥에 배추김치, 무김치 먹고 간식으로 고구마 먹는다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마, 양파, 양배가 감옥에서 콩보리밥에 배추김치, 무김치에 감옥에서 이제 아무래도 부실하죠. 그리고 고구마 간식으로 먹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4748, 5556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이번에 이제 보험료 구하는 거 뭐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 이건 놓치면 큰일 나니까 주로 시험에 나오면요 10%, 15% 이걸로 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온이 가입 연수에 따른 수온의 할인 할증이 이번에 20%에서 10% 단위로 더 세분화, 30%에서 20%로 세분화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외우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조건을 주면 이제 좀 달라져요. 근데 이제 저한테 질문 오신 분들이 예전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푸시는 분들이 이거 다른데요 하는데 옛날 거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바뀌었으니까 예전 교재를 하지 마시고 이 바뀐 내용으로 이제 바꿔야 돼요. 바꿔서 이런 걸 적용해야 되거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외우는 게 아닌데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뭐냐? 여기
80 이상에서 120 미만. 이것은 자, 80에서 120%. 자, 80% 이상 120% 미만이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 여기는 이제 생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생략했으니까 이제 이론수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과수 작물 중에 이제 이번에 자, 과수 사정의 수확 감소 보장, 종합염 수확 감소 보장으로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탄저병을 보장하는 걸로 이제 사과만. 그래서 보통 병충해는 과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제때제때 어떤 농약도 뿌리고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다 해가지고 보장을 안 했어요. 그런데 탄저병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자연재해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폭우와 폭염 이렇게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데 농가에서 아무리 관리하려고 안 돼요. 왜냐? 워낙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폭염 기간도 막 한 달 넘게 오고 막 폭우도 엄청나게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동남아 그 아열대 기후처럼 엄청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방제 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수 농가한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기기에는 이제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제 거의 자연재해에 가깝기 때문에 이건 보장을 해주자 이거였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이렇게 새로 들어왔는데 이제 보험 기간이 자, 이게 이제 적과전하고 구분 잘하세요. 자, 적과전 계약 체결 24시에서 적과전은 11월 우리가 30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듬해 11월 20일. 자, 그리고 여기는 계약 체결이 주로 11월. 자, 11월 정도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적과전은 언제예요? 2월. 이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판매 개시원도 그러는데 여기는 이듬해로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듬해 11월 20일. 적과전은 판매 개시원도 11월 30일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적과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예요?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판매 개시원도 2월 1일부터 자, 다음에 1월 30일인데 여기는 해가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듬해 2월 1일에서 또 한 해가 더 넘어가니까 이듬해의 다음에 1월 31일.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수확감소 보장이니까 보험금 산출식이 자, 가피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해율도 자, 수확감소 보장처럼 평수미평인데 문제는 그럼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탄저병이 인한 것은 이걸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과수 복숭아처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병충해 감수량이 자,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 구멍뻥에 대해서 얼마 인정해요? 50%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사과 탄저병 같은 경우는 100%와 또는 50% 이렇게 있다가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그게 나오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사과는 여기다가 병충해 감수량을 더하지 않는다. 원래 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삭제됐으니까 그냥 평수미평으로. 그럼 병충해 보상한다는 거냐 만다는 거냐?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무시하세요. 그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비가 돼서. 자, 감귤 온주밀감입니다. 자, 수확기 잔존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외워야 됩니까? 이건데, 굳이 제가 봐도 이제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예전 기출문제 보면 이것만 딸랑 해가지고 이거 산출식 이거 쓰세요 해가지고 5점짜리. 자, 그렇게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3개밖에 안 되니까 외워놓으면 확실하잖아요. 외워놓으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온주밀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금 산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문제입니다. 출제자들도 선호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예전 기출문제는 이건 조건을 줬어요. 다. 조건을 줬는데 혹시 이제 갈수록 어렵게 내는 추세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낸다면 이거 알아서 암기해서 산출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외워 있는 게 좋을 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외우지 안 외워진다 그럼 놔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루베리가 이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때 이제 피해율을 우리가 이제 가피자에서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피해율이 자, 우리 이론서에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꽃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실시한 경우. 꽃피해 조사를 실시했으니까 이제 여기는 꽃피해율이 여기 반영됩니다. 그래서 꽃피해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제 피해가 없으니까 과실 열매 거기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실 손해 피해율만 이제 우리가 산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꽃피해 조사를 했으면 이제 자, 여기 꽃피해율에다가 방금 여기 했던 거 이게 그대로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변경 전이냐 후냐인데 바로 이거 진하게 되어 있는 이거.
과실손의 피해율이, 자, 여기다 쓰세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모르니까 이것도 써줄 걸 그랬네요. 자, 과실손의 피해율. 자, 과실손의 피해율. 자, 이게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간단했어요. 자, 간단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좀 더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걸 바꾸면서 괄호를 제대로 못 쳤어요. 자, 그래서 이 괄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자, 재배, 종별, 수령별, 고사수수를 실제적으로 나누고 재배, 잔여 수확량.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했으면, 자, 이것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괄호입니다. 대괄호인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소괄호가 있는데 이 소괄호하고 여기가 소괄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두 개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개가 실은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여기하고 또 여기하고 이제 소괄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소괄호가 아니라 이게 대괄호니까 여기가 대괄호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대괄호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되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냐 마냐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견해가 둘로 나눠요. 이거 뻔히 봐도 이렇게 괄호 쳐서 계산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쪽 파가 하나 있고 아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할 사람들 아니다. 최대한 분량을 줄여줘야지. 이거 하라고 하면 부담된다. 그래서 나오면 우리가 이의제기해서 도와줘야지. 이거 공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심정을 너무나 많이 헤아린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선생님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좋아요? 전자, 후자? 후자. 압도적으로 후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이것은 아마 올해 또 출제하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제하기가 어려우면 문제는 뭐냐? 이걸 아예 조건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실손의 피율이 얼마다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꽃피해 조사를 했을 때 이제 최종 꽃피해율 있잖아요. 이거 구하는 공식이 막 엄청 있죠. 꽃눈 피해, 꽃 피해 해가지고 있고 쭉 있잖아요. 그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실은. 그래서 아마 이 과실손의 피율을 조건으로 주고 이제 이걸 구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점짜리라도 내려면 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무시하더라도 나머지 이거 있잖아요. 최종 꽃 피율 해가지고 가중치 접해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공식만이라도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이제 날아가니까 뭐 문제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요, 출제자들이 내면 또 이의제기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골치 아플 것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부담되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년 수확량 이번에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나눠드렸던 자료가 그게 이제 이거 반영이 안 된 자료예요. 평년 수확량. 제가 나중에 다시 나눠드릴 거예요. 평년 수확량. 이거 따로 정리해서. 자, 그러면 실은 이것만 봐도 되긴 돼요. 이걸로 따로 안 하고. 자. 그럼 적과정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가 바뀌었냐? 자, 우리가 상한, 하한 적용하는 건 21년인데 이 말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상한, 하한 적용할 때 당해연도란 말이 들어왔어요. 이건 당연히, 이런 말 없어도 우리는 당연히 당해연도를 적용했습니다. 당해연도 평년 착과량을 기준으로, 자, 상하는 300%고 하하는 30% 이거 다 했는데,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 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이게 국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국어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논란이 되니까 여기다 이걸 좀 조건을 명확히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명확히 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한만 적용됩니다. 하한은 아니에요. 하한은 아니고 상한만. 그래서 가입 당일을 포함해서 과거 오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입 당일은 과거의 현재예요.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 이걸 고치면 되는데 이걸 안 고치고 놔두고 이걸 예로 해놨어. 그러니까 이중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그래서 이런 것을 똑바로 했으면 이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자, 어쨌든 가입 당일을 포함하여 과거 5년이니까 자, 우리가 2026년이다. 그러면 올해 이것도 포함해야 되잖아. 이걸 포함해서 25, 24, 23, 22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과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것도 과학으로 해서 3년 이상 가입 이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22년까지 해서. 그러니까 26년 있고, 자, 25년은 없고, 24년, 그 다음에 23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3년이 되니까 적용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 안 되니까. 가입년도 포함해서. 자, 그래서 이제 가입 당일을 포함한단 말이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없애고요. 그냥 과거 5개년 중 2년 이상 가입 이력 이래버리면 끝나요. 이거 필요 없어요. 과거 5개년 중 2년 이상. 그러면 당연히 가입 당일은 과거에 안 들어가니까 빼고, 이거 빼고, 나머지 방금 여기처럼, 24년, 그 다음에 22년.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는 빼고, 여기는 가입 과거가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만 하면 이게 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안 고치고 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수사종입니다. 과수사종이 이제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호장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평년 수학량을 구하냐? 적과전에 평년착과량 이것을 그대로 준용한다. 지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전 착과수 조사값을 적과 후 착과수로 계산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이거 적과전은 다 적과를 하잖아요. 적과 후 끝내고 적과 후 착과수 조사하는데 그걸 갖다가 수학전 착과수. 그러면 이제 수학감소 보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야? 무사고 때. 자, 포도하고 그다음에 뭐야? 복숭아, 망감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은 무사고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비교해서 큰 값에 1.1배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 포도, 복숭아, 망감류는 어때요? 수학전 착과수 조사값하고 과중을 곱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 얘기. 5월 9일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합격 여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바로 손평하나 1차 시험 가답안 문자 알림 서비스인데요. 시험 당일 답안지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손평하나에서 정확한 가답안을 제공해드리니깐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를 통해 접속하신 후 성함과 핸드폰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전 신청자분들께는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학원 현장 라이브 1개월 수강권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손평하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자 봅니다. 이번에 가장 이제 출제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유자입니다. 작년에 이제 이게 잘못 표기돼가지고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맞게 이제 표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자, 7년 중 4년 이상 가입 이력이 있을 때,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잘 봐야 돼. 자, 우리가 이제 2026년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럼 25년, 24, 23, 2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일단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 A값, 우리가 과거 수확량 구할 때는, 자, 가입하는 애 말고, 자, 과거 5년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수확량 자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평년 수확량을 구합니다. 공식에 맞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최근 7년간 과거 수확량 올림픽 평균값 구해요. 그러니까 최근 7년이니까 이제 과거, 여기서부터 이제 7년이니까 여기까지 포함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냐? 과거 수확량이니까 뭐예요? A값이라는 얘기, A값. 그럼 이 A값 중에 올림픽 평균값입니까? 최대, 최소 하나씩 버리고 평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비교해서 뭐다? 맥스니까 큰 값, 큰 값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제 이 최종적으로 이거 큰 값, 이 산출 맥스 값이 나오는데 이게 가입년도 또 13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식으로 간단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을 때 우리가 이제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표준 수확량의 70%를 평년 수확량으로 하는 거.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안 돼 있으면 70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유자하고 그 다음에
살구 이렇게 이제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자가 삭제되고 이제는 뭘만 남았다? 살구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유자는 이거 삭제됐습니다. 살구만. 그리고 이제 밭작물에서는 뭐가 있어요? 팥. 자, 밭작물은 팥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포도 복숭아입니다. 자,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평년 수확량 구한 다음에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이 130% 넘을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여기 포도와 복숭아는 제외된다 그랬는데, 예전에는 여기에 뭐 또 있었어요? 예? 블루베리도 있었고, 밤에 몰래 포복하여 뭐 한다고요? 무화과, 블루베리. 근데 그건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건 빠지고 이제 포도, 복숭아만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도, 복숭아만 이제는 130% 초과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예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블루베리랄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밤과 이렇게 블루베리, 무화과 여기 써져 있네요. 이거는 이제 삭제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밤에 몰래 포복하여 블루베리, 무화과 서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 복숭아만 여기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 포도, 복숭아는 130% 초과할 수 없다 해서 제외되니까 뭐예요?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온 대로 다 적용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복분자. 복분자는 예전에 50%에서 130% 이랬는데 이게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과 똑같이 130% 한도하고요. 자, 이거 이제 삭제됐으니까. 그 다음에 OD가 이제 바뀌었죠. 이 B값이 예전에는 이제 자, 표준 결실수 평균값 그랬어요. 그 과거. 그런데 이게 이제 맞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분자나 OD는 자, 평년 결과 모지수하고 평년 결실수가 품목마다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옛날에는 5개년 이거 더해서 평균했던 이제는 품종별 표준 결실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일봉이다. 그럼 청일봉 같은 경우는 표준 결실수 몇 개 이렇게 이제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거 그대로 반영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벼가 바뀌면서 이제 밀도 여기에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C값 있잖아요. C값이 가입년도 보존 개수인데, 자, 이게 이제 품종, 이양일자, 그리고 이게요, 재배 방식이었는데, 다시 옛날로 친환경 재배로 바뀌었어요. 친환경 재배. 자, 다시 옛날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이제 우리가 품종이랑 친해요.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옛날처럼. 옛날 걸로 품종이랑 친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가입 수확량은 보통 우리가 이제 평년 수확량의 10% 단위로 계약자가 선택한다 그러는데, 벼와 밀은 5% 단위로 좀 더 세분화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밀은 벼, 평년 수확량 공식에 따른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논작물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예전에 있다가 삭제돼 다시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이게 있어야 돼요. 자, 벼와 조사령 벼는요, 간척 논기는 자기 부담 비율 15%가 없습니다. 예전에 있다가 이게 이론서에서 누락됐다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자, 이제 밭작물입니다. 자, 수확감소 보장이죠. 자, 기존 품목은 이제 이거였어요. 이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자, 신규로 자, 생강, 녹두, 참깨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이제 양배추가, 자, 원래 양배추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양배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을과 월동으로 재배 작형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비에서 넘어온 거 있죠. 생산비에서 우리가 단호박, 가을무. 자, 무 조심하세요. 고랭지 무, 그 다음에 가을무, 그 다음에 월동무 이렇게 했는데, 가을무 중에 일반만. 가을무 중에 일반무만. 그리고 이제 당근이 이제, 이거 이제 또 재배 작형이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제 가을 배추가 이제 넘어왔습니다. 가을 배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 같은 경우는 자, 보시다시피 고랭지, 가을, 월동무가 있는데, 가을무만 넘어왔는데, 이 가을무가, 자, 가을무가 일반형, 그리고 단무지, 알타리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일반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단무지는 알타리는 그대로 생산비 보장 파트에 남아 있고요. 자, 당근은 이제 이 세 개로 확대해서 변경됐고, 자, 배추입니다. 배추가 이제 네 가지 재배 작형이 있는데, 이 중에 가을 배추만 넘어왔는데, 가을 배추에 이제 넘어오면서 일반형하고 병충해 보장형 둘로 나눠서 이렇게 세분화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병충해도 뭐만? 무름병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무름병만. 그래서 이제 이것도 거의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자, 이렇게 발생하는데, 아까 탄저병처럼, 사과 탄저병처럼 거의 이제 자연재해처럼 이제 아무리 농가에서 관리하더라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 품목별로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이제 보험 기간이 자, 바뀌었는데, 이거 예전에 우리가 암기 자료에 보험 기간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건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건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으니까 참조하시되. 자,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자, 콩하고 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작불능 보장 종료가 옛날에는 뭐예요? 종실비대기 그랬잖아요. 자, 종실비대기에서 이제는 자, 수확 개시 시점으로 다른 품목들은 다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콩팥도 이제는 뭐다? 수확 개시 시점입니다. 이제 종실비대기가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수확감소 보장 재파종인데요. 자, 이제 생산비에서 원래는 재파종, 재정식이 다 보장되잖아요. 근데 그 생산비에서 보장되던 게 수확감소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재파종, 재정식 인정되고요. 또 추가된 것도 있었죠. 추가된 거.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난지형만 이제 재파종이 보장됩니다. 난지형만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난지형만. 자, 그리고 이제 재정식입니다. 재정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양배추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산비에서 넘어온 게 원래 재정식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인정되고, 그 다음에 양파가 이제 없다가 이게 이제 생겼죠. 자, 특히 이제 양파. 이건 조금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없다가 생긴 게 양파. 자, 그러면 이제 보험금인데, 자,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파종 보험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 재파종, 재정식은 공식이 다 같아요.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의 20%고 면적 비율인데, 당근만 조심하세요. 당근만 보다 15%라는 거. 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담 비율. 자, 이거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이제. 자,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자, 15%가 없는 건데, 자, 신규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논작물에서는 뭐예요? 귀리. 자, 귀리가 없죠. 작년에 새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신설된 거니까 당연히 3년, 2년 가입 이력이 없다 보니까 15% 없고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 우리 생산비에서 15% 없는 품목들이 있었는데, 자, 당근은 고랭지만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가을 당근과 월동 당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자, 고랭지 당근만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배추. 자, 생산비 보장에서 원래 15%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가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무. 자, 이렇게 가을무가 일반무.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과수에서 혹시 과수에서 15% 없는 거 암기 안 하나 보네. 호두, 유자, 그 다음에 두릅, 블루베리. 그래서 호유두불. 이제 과수는 호유두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5% 없는 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15%. 자, 생산비 보장. 자,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방금 이제 우리가 이제 수확 감소 보장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을무가 이제 일반과 단무 잘 타는데 이건 그대로 여기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기, 이것은 암기해야 되죠? 이제 해마다 바뀌는데, 자, 고추는 5쌀이, 그 다음 브로콜리는 671, 671 이렇게. 그리고 표준 생산수. 자, 이제 풋고추도 되니까 이제 홍고추만
예전에는 100일 그랬잖아요. 구분 없이. 근데 이제 두 개 다 되니까 홍고추는 100일, 풋고추는 70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확 종료일은 정식 완료부터 1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자, 이때 이제 준비를 해서 정식을 하고 수확을 개시해서 수확을 종료하는데, 자, 이 기간이 뭐다? 150일. 그럼 이제 홍고추 같으면 이게 표준 생장일수가 이게 100일이니까 당연히 여기 뭐예요? 표준 수확일수가. 그럼 뭐 50일 이제 이런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손해 정도 비율이 자, 20% 단위에서 10% 단위로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보장은. 그런데 이제 브로콜리는 그대로 이제 정상 50, 80, 100 이것은 변동 없어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작물 피해를 우리가 구할 때 그게 변동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인삼에서 이제 보험 기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1년과 2년 구분하지 않고 통일하면서 자,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승낙하고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한 때 해가지고 우리가 시설 작물처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월 1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5월 1일로 이제 이렇게 통일시켰습니다. 5월 1일 이전. 자, 그러니까 이제 5월 1일 이전은 그렇고 5월 1일 이제 이후에 가입하는 것은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따라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해서 날짜 쓰면 되고요. 자,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죠? 자, 6년근은 자, 10월 30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5년근까지. 자, 우리가 인삼은 2년근에서 5년근까지만 가입할 수 있잖아요. 6년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5년근으로 가입해서 이제 해가 지났어요.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자, 또 5월 이제 1일이 된다. 이러면 5월 1일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4월 30일까지 이제 1년이 이때 하면 그럼 이제 5월부터 이제 우리가 10월 자 31일까지 5, 6, 7, 8, 9, 10 해가지고 6개월. 자, 이때는 무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가을 10월 달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수확할 때까지 무보장 상태에 있으면 안 되니까 예외로 이제 이 5년근이 6년근이 되니까 자, 이거를 이제 6개월간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연금별 보상 가액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금액이 적어졌죠. 그래서 이제 보통 물가가 오르면 오르게 마련인데, 자, 이것은 오히려 자, 금액이 다운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금액을 외워야 되느냐인데, 작년 기출문제 보니까 이 금액을 조건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이거. 자, 이제 연금별 보상 가액을 구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자, 계약 체결 시점 기준으로 만 나이에다가 플러스 1년이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예를 주기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봐봐요. 2023년 이때 식재했어요. 그리고 이때 가입합니다. 그러면 2023년이니까 24년, 25년 하고 한 달 더 지났죠. 자, 그러니까 만으로는 얼마예요? 만으로는? 자, 만으로는 2년이네요. 그럼 여기다 이제 1년 플러스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직파는 1년 플러스 하니까 뭐예요? 3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식은 4년 거지라고 그러면 그럼 여기 얼마예요? 플러스 2년이 되죠. 이것도 안 맞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직파면 만 나이에다 플러스 1하고 이식이란 말 나오면 자, 직파는 플러스 1, 이식은 만 나이에다 뭐다? 플러스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수월해요. 자, 직파는 플러스 1, 이식은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만일 이 조건으로 가입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직파를 했다 그러면 3년 거니까 뭘 써야 돼요? 이거. 이 금액을 써야 되고 이식을 했다 그럼 뭘 써야 돼요? 이 금액을 써야 된다 그 말이야. 4년근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가입 면적 있잖아요. 가입 면적을 곱하면 이게 이제 뭐가 된다?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 그 말이야. 보험 가입 금액.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자, 이거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것도 이제 출제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료는 이제 우리가 자, 가, 요, 손. 근데 이제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가요밖에 없다고 그랬죠. 비가림이나 해가림 시설은 가요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인상 같은 경우는 자, 6년근은 아까 그랬잖아요. 예외로 6년근은
5월, 그러니까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니까 딱 몇 개월?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할인을 해주는데,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세팅이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10% 할인 적용해주고. 예전에 이게 없었어요, 이게. 이게 없었으니까 문제 출제를 못 했는데, 이제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하기 좋다, 이거 이제. 그래서 이거 원예 시설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관수 시설이 있으면 방제 5% 적용하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것도 다 밭작물, 보면 밭작물은 모든 방제 시설이 다 뭐다? 형태, 유형 구분 없이 다 5% 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친절하게 이거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문제 내면서 관수시설 이거 설치했다고 해놓고 우리가 알아서 5% 적용하게끔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친절하게 이거 써놨습니다. 뭐 안 써놔도 우리가 5% 적용된다는 거 아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작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추가가 됐죠? 자, 시설 작물 보장하는 재. 자, 이렇게 이제 4개에서 이제 5개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냐? 일조량 부족재해가 이제 거의 이제 자연재해처럼 일조량 부족재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일조량 부족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기간이 별도로 이렇게 이제 추가됐죠. 그럼 이제 언제냐? 보험 가입일이 속하는 연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러니까 뭐냐? 겨울철. 겨울철에 이제 너무 막 날씨가 흐리면 충분히 일조량을 못 받아. 일조량을 못 받으면 어때? 농작물은 잘할 수가 없죠, 제대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스란히 피해로 이어지니까, 자, 이걸 이제 보장해 주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12월부터 언제까지? 3월까지. 그럼 이제 보험 기간이 어때요? 자, 이게 이제 맞으면 이거 해주는데 보험 기간이 이렇게 이제 안 맞으면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고로 보험 기간이 12월에서 1월에 끝난다. 그럼 1월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달이 포함되면 보장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이론 강의 설명할 때 또 자세히 해줍니다. 일단 놔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에 이제 선별기가 추가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별기도요, 농업용 시설 내부에 고정 연결 부착되고, 자, 고정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력을 공급하다 활용하는 겁니다. 동력을 공급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별기는 그냥 휴대용 선별기가 아니라, 자, 요즘 이제 선별기도 이제 조금 규모가 커집니다.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예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제 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거는 부대시설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거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거는 부대시설에 포함되고요. 휴대용은 여전히 포함 안 되는데. 근데 이게요, 농업용 시설물에 들어있는데 이거 버섯 재배사 있잖아요. 버섯 재배사에는 이 말이 없어요. 이게.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것도 그래. 이것도 누락된 것 같아. 누락된 것 같아. 자,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에는 이게 들어간다 해놓고 버섯 재배사에는 빠져 있습니다. 누락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준비기 생산비 개수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백합이 여기 들어왔죠. 그래서 국화, 백합, 한해생 같은 건 제조라는 이제 20%인데 이제 백합이 그냥 하나 들어왔을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기 생산비 개수도 어때요? 자,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해마다 이것도 바뀝니다. 실은 해마다.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바뀌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814697703에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 정도 비율. 자, 이것도 생산비 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밭작물 생산비 보장처럼 10%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여전히 버섯은요, 그대로 20% 구간 그대로 안 바뀌었어요. 버섯은 그대로 2, 4, 6, 8, 10이에요. 그 다음에 농업수입 안정보험입니다. 자, 농업수입 안정보험인, 자, 이번에 이제 품목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배추가 이제 우리 밭작물에서 봤듯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니까 이건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과수에서 망감류하고 단감, 복숭아가 이렇게 더 추가됐죠. 원래는 뭐만 있다가 포도. 자, 과수는 포도만 있다가 이렇게 과수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벼도 이제 추가돼, 벼.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논작물 중에 보리만 있다가 이제 벼. 그리고 이제 밭작물이 많이 추가가 됐죠. 자, 그러면 농업수입안전보험은 이거 외워야 됩니다. 품목. 이거 외워야 되지. 안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과수는 포도, 복숭아, 망감류, 단감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포도, 복숭아, 망감류, 단감. 그리고 이제 밭작물. 그러니까 이제 논작물은 벼하고 버리잖아요. 논작물 벼 버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다 이제 밭작물인데, 그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제 배추, 고랭지, 가을 배추인데 여기서 일반만 들어가, 일반. 그러니까 가을 배추 중에서도 이제 병충해 보장량은 안 들어가고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조심해야 돼요. 감자는 이제 봄감자, 고랭지, 가을 감자. 옛날에는 가을 감자 있었는데 이제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감자는. 자, 그리고 이제 무가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고랭지와 가을무. 근데 이제 가을무도 뭔만? 일반만. 단무지나 알타리는 안 들어왔습니다. 단무지. 그리고 이제 월동무는 지금 없습니다. 또 월동무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외우셔야 돼. 왜 외우셔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5월 9일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합격 여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바로 손평하나 1차 시험 가답안 문자 알림 서비스인데요. 시험 당일 답안지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손평하나에서 정확한 가답안을 제공해드리니깐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를 통해 접속하신 후 성함과 핸드폰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전 신청자분들께는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학원 현장 라이브 1개월 수강권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손평하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기서 이제 최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수익 감소 보장은 15%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15%가 들어왔는데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최소 20%, 그러니까 15%가 없는 거. 자, 최소 15% 없던데. 그러면 여기 뭐예요? 포도, 복숭아, 망감류, 단감. 과수는 15% 없어요. 과수는. 그리고 이제, 자, 고구마, 그리고 양배추, 감자, 봄, 가을 감자만입니다. 봄, 가을, 고랭지 감자는 여기 들어가는데. 자,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안 돼. 나머지는 15%. 그럼 이제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때요? 자, 이게 개수가 많으면 위쪽만 외우면 돼요. 자, 일단 과수는 다 없다 해놓고. 그러잖아요? 과수는 15% 없다 해놓고 나머지.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옵니다. 고구마 먹으러 봄, 가을에, 자, 그 감자 먹으러 이제, 그러니까 봄, 가을에 감자 먹으러 고향에 간다. 고향이 아니라 고향에 간다. 이렇게 이제. 자, 봄, 가을에 감자 먹으러 고향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얼추 외워지죠? 비슷하게. 봄, 가을에 감자. 그래서 봄 감자, 가을 감자. 봄, 가을에 감자 먹으러 고향에 간다. 아니면 봄, 가을에 감자 캐로 한다든가, 감자 캐로 고향에 간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나머지.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게, 자, 이거 외우세요. 15%를 적용하려면 이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이 조건. 그래서 복수농지 일가를 가입할 때, 복수는 여러 개. 그러니까 벼는 7개 이상이고, 콩은 4개 이상이에요. 숫자 체크해야 되고요. 전략 작물 직불금인데요. 요즘 우리가 이제 쌀 소비해요, 안 해요? 쌀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논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쉽게 포기를 못 하잖아요. 그 논. 그래서 이제 차라리 벼 재배하지 말고 다른 작물 재배해라 해가지고 주로 콩을 많이 재배해요. 우리나라 제일 큰 평야가 어디예요? 전라북도 김제평야. 그 김제평야 절반이 콩 심어요. 지금은. 절반이.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손해평가 콩조사 많이 갑니다. 거의 이제 벼를 그렇게 재배 안 해요. 너무 남아도니까. 그래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다른 걸로 심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콩 많이 심으라고. 콩도 많이 심고 이제 실은 보리도. 그러니까 전라북도 가면은 거기 군산이며 김제 이쪽 가면요. 거의 보리도 많이 심습니다. 이모작 하면서도 많이 심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로 뭐다? 벼 대신 하는 거. 보리, 콩, 옥수. 특히 콩은 우리가 부족하니까 수입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콩은 공업용으로, 즉 식용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해요. 우리나라 생산만. 그래서 많이 수입을 하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차라리 이걸로 심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보조도 많이 해줍니다. 자, 보조도 해주고 자기 부담별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 가격 안정제 사업입니다. 이것도 최소도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피해에 따라 이제 제때제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기 참여한 농가들입니다. 다. 이건 이제 많으니까 어떻게 외우기가 그러죠? 많으니까. 그러니까 채소 중에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 자, 봄, 가을에 감자 캐러 어디 간다고요? 고양이가. 그럼 나머지는 다 뭐다? 채소 가격 안정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별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외워야 되는 게 왜 외워야 돼? 이것 때문에 이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또 특이하게 또 바뀌었어요. 특이하게. 왜냐면 자, 과수하고 벼하고 밭작물 다 섞이다 보니까 이것도 완전히 뒤죽박죽 섞였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거 잘못 쓴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포도, 복숭아, 망감류, 단감하고 자, 지금 아까 뭐예요? 봄, 가을에 감자 캐러 고향에 간다 그랬잖아요. 이건 10, 15%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여기 20, 30, 40% 있고 그런데 국고보조가 50, 556입니다. 이게 505. 그럼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자, 33, 38, 5, 6, 65가 있고 47, 48, 5, 5, 5, 6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건 뭐예요? 이것은 과수하고 벼. 그러니까 과수, 사종하고 벼만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이제 5, 5, 5, 6이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과수, 자, 과수, 사종이 아니라 나머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맞췄잖아요. 이거는 과수, 사종하고 벼만 이거니까 여기는 이거 여기에 맞췄어요.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는 왜 그러냐? 자, 여기 벼가 들어가잖아요, 벼. 벼는 원래 이거잖아요, 이거. 과수, 사종.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섞이니까 이것도 어때요? 섞인 거 막 4, 7, 4, 8, 5, 5, 5, 6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자, 10%가 있다면 우리가 4, 7인데 4, 7, 4, 8, 5, 5, 5, 6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섞인 거예요 또. 그래서 5, 6, 6, 5로 이렇게. 뭐 때문에? 네, 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골치 아파요. 좀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4, 8, 5, 6, 6, 5. 이건 또 틀리게, 다르게 외우셔야 돼. 자, 이거. 하여튼 복잡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우리가 보험금.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험금인데 문제는요. 이게 또 약관 내용과 이론서하고 다르게도 돼 있어요. 특히 옥수수 품목 같은 경우는 전혀 엉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옥수수는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자, 그 문제 내면 오류 같습니다. 이의제기감이에요. 그래서 옥수수 말고 나머지 하세요. 그냥 옥수수는 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 수입형과 기대 수입형으로 나눠지는데 왜 그러냐? 과거 수입형은 말 그대로 과거에 내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통 우리 밭에서 이만큼 수확이 나오더라. 그러면 과거에 수확했던 만큼만 수입을 얻으면 만족한다. 이런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고 기대 수입형은 올해 내가 수확을 했는데 수확기 때 가격이 올라요. 그런데 이제 제의로 인하여 그것을 제값을 못 받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니까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 그것까지 보장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대 수입형으로 가입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대 수입형은요. 자,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클 때 이제 그걸 보장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도 좀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과거 수입형은 기준 수입이 수확기 가격보다 높을 때. 자, 그걸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금이 중요한 게 이거죠. 과거 수입형은 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이거고요. 기대 수입형은 여기 기준 수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준 수입이 들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피해율은 어떠냐? 피해율은 똑같이 기실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준 수입, 실제 수입이 이제 다른데, 그럼 어떻게 다르냐? 자, 과거 수입형은요, 기평기, 기준 가격을 중심으로 합니다. 기평기. 그리고 이제 실제 수입이 이번에 여기가 무조건 수확기 가격으로 이제 다 통일됐습니다.
자, 실제 수입은 수확기 때 우리가 가격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비교해서 큰 거요? 낮은 거 곱하라 했죠. 낮은 걸 곱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 수입은 통일됐어요. 기준 가격만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 수입형은 이게 기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입형은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둘 중에 뭐다? 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수확기 가격이 클 때라고 보시면 돼요. 수확기 가격. 자, 어쨌든 이거에 달라요. 그런데 여기 수확기 가격은요. 자, 보세요. 수확기 가격은 기준 가격 1.5배를 한도로 한다 이 말 있죠. 왜 이 말이 있을까요? 수확기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크니까, 높으니까. 그러니까 기대 수입은 뭐다? 수확기 가격이 올랐는데 그것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 왜?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수확량이 줄어들지 않고 원래대로 나왔다면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수입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그 오른 만큼 내가 이익을 얻지 못했다 이거야. 이것까지 보장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입형은 보통 수확기 가격 기준 가격보다 높았을 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도 당연히 수확기 가격이 높을 거예요. 무조건 높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터무니없이 이걸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기준 가격 얼마까지? 1.5배까지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있다는 얘기는 수확기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보통 높을 때 우리는 기대 수입형 이렇게 한다는 얘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기준 가격이 수확기 가격보다 높고 여기는 수확기 가격이 높을 때 이러면 돼요. 그냥 쉬워요. 오히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약관에는 복숭아, 이번에 복숭아가 추가됐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병충해 감수량이 보장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수입할 때 이 병충해 감수량만큼 뭐예요? 병충해 입었으니까 이걸 내가 못 팔았잖아요. 수입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실제 수입에서 이 병충해 입은 만큼 못 팔았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다. 피해율을 구할 때는 우리가 뭐예요? 플러스 해줘. 이것도 피해 본 거니까. 근데 여기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니까 뭘로 해야 돼요?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근데 이론서에는 이게 삭제됐어요. 안 들어왔어요. 누락됐어요. 이론서에는. 그러니까 복숭아 감자는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다행이야. 공부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항인데 이 가격 조항은 오히려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더 유리하게 간단하게 바뀌었어요. 자, 콩은 옛날에 이제 장류, 두부, 반민용, 나물용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백태, 서리태와 나머지 흑태하고 나물용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콩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럼 콩은요 예전에 상품하고 중품 평균을 낸 다음에 다시 올림픽 평균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 콩은 뭐만 적용한다고요? 상품. 그러니까 혹시 문제 낼 때 여기다가 뭐 중품이나 옛날처럼 중품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통품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또는 보통품 이렇게 조건을 2개를 줄 수도 있어요. 상품하고. 그럼 이거 2개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뭐만 적용해야 된다? 상품만 적용. 오히려 간단해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다 뭐예요? 농가 수치 비율을 곱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농가 수치 비율이 아니라 가장 최근 연도 유통 비용을 제외하는 거. 그럼 농가 수치 비율이 뭐냐? 농가가 가져가는 돈인데 바로 유통 비용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게 농가 수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가 수치 비율을 적용했는데 지금은 비용을 빼는 걸로 바뀌었는데 결론은 같죠. 결론은 같은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 농가별로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경영 전략을 아주 잘하는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통 비용을 줄인 데는 어떻게 하자? 그 사람 많이 이익을 가져가게끔 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것은 다 수학연도니까 똑같고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이제 나물용하고 흑태하고 마늘, 보리. 자, 여기는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수매를 합니다.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공제 안 해요. 벼도 그 지역 농협에서 삽니다. 유통비용 없어요. 고랭지 감자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농협에서 하듯이 그러니까 여기도 유통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구조예요. 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품목은 이제 상품이 아니라 보통품이 있어요. 이제 옛날하고 똑같아, 이거는. 예전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품하고. 예전에는 이제 이걸 중품이라고 했는데, 이제 중품이라 하지 않고 보통품.
자, 그래서 보통품을 하고 유통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콩만 상품이고 나머지는 상품, 보통품, 평균에서 올림픽 한다는 거. 오히려 간단해졌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의 농지나 과수원의 용도나 품종이 서로 다른 게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콩이라면 여기 백태도 심고 서리태도 심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농지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품목 수확량이나 면적 비율로 가중 평균한다. 이건 우리 예제 문제 기본 과정 때 풀어봤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축지에 보면 이번에 거의 뭐 바뀐 게 많이 없습니다. 자, 이것만 좀 바뀌었어요. 자, 우리 가축은 전부, 즉, 포괄 가입이 원칙이죠. 근데 예외로 개별 가입이 가능한 게 말과 종모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소는 1년 이내에 이제 출하를 할 거다. 그랬을 때는 자, 일부 가입이 가능하는데 이 조건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신규 가입자나 소원일이 130% 초과하는 사람은 이것은 안 돼요. 무조건 다 전부 가입해야 돼요. 일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소원일이 130% 이하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 80% 이상은 가입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이게 이번에 달라졌어요. 그리고 가축은 자, 우리가 이제 뭐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농작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가축은 보통 적용보험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조건 뭐예요? 50%. 자, 축종 없이 50% 지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추가됐어요. 소원일이 500% 초과하는 소만. 그러니까 항상 소가 이제 중요하니까. 그랬을 때는 50이 아니라 뭐다? 40%로 줄입니다. 이제 소는. 자, 그리고 이제 한우, 유구, 줬소입니다. 주기약 보상하는 손해. 자, 그래서 폐사나 긴급도축이나 자, 도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자기 부담비율이 10% 없다가 이게 추가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10, 20, 30, 40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0이 이제 추가됐다 이거 알아. 그래서 별 가축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이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익숙하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뭐든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개정되거나 또는 추가되거나 이런 거 위주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